안녕하세요. 연극배우 차이입니다. 오늘 산연기에서 함께 공부할 내용은 18장 조건 요소들입니다. 조건 요소, 이렇게 말하니까 확 와닿지 않죠.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연기를 할 때 목적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죠.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 목적에 대해서 저는 수업 시간을 통해서 목적보다는 이유를 찾으라고 설명을 했어요. 목적은 결과 그리고 미래에 치중되어 있는 거고, 이유는 이제 현재 지금 하는 행동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연기할 때 목적, 다시 말해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 목적과 이유 이외에 인물의 행동이나 그런 것들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다른 요소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타하게는 그것을 조건 요소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연기할 때 어떠한 요소들이 인물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지 그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고 보충해서 먼저 알아본 다음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존 오케시의 옛날 이야기라는 작품에서 남자 주인공은 룸메이트가 들어오기 전에 창녀를 집 밖으로 내보내려고 필사적이다. 그는 가톨릭 신자로서 자신이 죄를 범했다고 느끼면서 들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몸서리를 친다. 창녀는 거실 어디엔가 떨어뜨린 립스틱을 찾아만 준다면 일어나 나가겠다고 이미 약속했다. 그는 허겁지겁 찾다가 그만 꽃병에 걸려 넘어져서 마룻바닥과 구두, 자신의 발이 꽃병에 담겨있던 물에 흠뻑 젖는다. 들킬까봐 두려워서 그는 불을 켜지도 못하고, 또 아래층의 집주인 여자가 혹시 듣지나 않을까 싶어서 전전긍긍한다. 방은 몹시 추운데 난방 계량기에 집어넣을 동전을 못 찾겠다. 이 장면에서 인물이 느끼는 감각은 서두름, 추위, 조용함, 어두움, 축축함 등을 한꺼번에 직면하고 있다. 나는 이것들이 조건 요소라고 부르는데, 왜냐하면 장면의 목적이 창녀를 밖으로 내보내는 것인데도 서두름, 어두움, 추위, 조용함, 축축함 등이 배우의 행동을 조건 짓기 때문이다.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늦잠을 자서 정신없이 출근 준비를 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배가 아파와 화장실을 가야 하고, 그런데 화장실 휴지가 떨어져 있고 갑자기 택배기사가 초인종을 울리는 상황 등과 같은 일은 얼마든지 마주할 수 있는 것이다. 빨리 준비를 마쳐야 하는 그 시간에 우리의 감각을 지배하는 것은 출근 준비와 상관없는 아픈 배, 휴지, 초인종 등과 같은 요소들이다. 나는 이미 여러 가지 다양한 육체적 감각들을 위해 작업하는 방법을 개별적으로 설명했다. 그러나 서두름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설명을 유보해왔다. 불과 2 내지 3분밖에 안 남았을 때의 행동 변화는 내가 수업 시간에 가장 즐겨 시범해 보이는 것 가운데 하나다. 내가 보이는 시범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시범. 나는 지금 집에 있다. 수업은 11시에 시작한다.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며 조간신문에 난 퀴즈를 풀고 있다. 집에서 학교까지는 택시로 5분 거리다. 시계를 보니 10시 50분이다.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신문을 내려놓고 핸드백과 교재를 집어든다. 코트를 획 집어들고 집 앞에 빈 택시가 있기를 바라면서 현관문을 나선다. 약간 서두른다. 그러면 정각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의 서두름은 일종의 단정하고 분명한 구성을 갖고 있다. 내가 아직 그것을 조절하고 있고 충분히 지각을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단 한 동작도 낭비되지 않았다. 두 번째 시범. 시계를 보는 시점까지는 앞 상황과 똑같다.
이번에는 시계를 보니 10시 55분이다. 나는 핸드백을 집어드는데 아직 신문을 내려놓지 않고 있다. 핸드백이 어딘가에 걸리면서 안에 들어있던 내용물들 중 일부가 바닥에 쏟아진다. 전혀 갈피를 못 잡고 코트 쪽으로 뛰어갔다가 다시 핸드백으로 돌아와 바닥에 떨어진 것을 집으려고 하지만은 반은 그대로 남아있다. 나는 교재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신문을 들고 나간다. 문에 걸려있는 코트를 낚아채서 문 밖으로 뛰어나가는데 단추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 학교에 정시에 도착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지만 절대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그렇지만 나는 지각할 경우를 대비해서 뭐라고 변명할까를 벌써 궁리하고 있다. 세 번째 시범. 시계를 보기 전 모든 상황은 똑같다. 시계를 보니 11시다. 믿기지가 않는다. 시계를 다시 본다. 아니, 노려본다.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나의 모든 영혼이 서두르는 것 같은데도 행동은 오히려 따라주지 않는다. 천천히 신문을 내려놓는다. 나는 대단히 신중하게 일어선다. 핸드백을 단호하게 메고 교재를 겨드랑이에 낀다. 코트를 짚고 제자리에 서서 입는다. 마지막 단추를 채우고 문을 쾅 닫고 나간다. 만일 이처럼 시간에 영향을 받는 행동을 진정으로 발견하고자 한다면 목적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며 또 목적지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과 관련해서 내가 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위에서의 내가 시범을 보인 것처럼 여러분들도 집에서 혼자 얼마든지 연습해 볼 수 있는 상황은 많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영화관에서 누군가를 몇 시에 만나기로 한 상태다. 여러분은 아직 옷을 입지 못했고 얼굴과 머리 손질도 못한 상태다. 시계를 본다. 단 여러분이 위의 상황을 진짜처럼 믿는 것이 먼저다. 믿음이 없으면 어떠한 연습도 소용이 없다. 시간뿐 아니라 여러 가지 조건, 더위, 추위, 숙취, 조용함, 치통, 두통, 뒤꿈치에 잡힌 물집, 코감기 등 인물이 해결해야 할 목표 외에도 인물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건들은 얼마든지 존재하며 일어날 수 있다. 날씨가 더운 날 집에서 외출 준비를 하는 것과 추운 날 하는 것 등은 외출 준비라는 목적을 수행하는 인물의 행동에 분명 영향을 미쳐 행동을 다르게 만든다. 더운 날 외출 준비를 하느라 조금 짜증이 나는데 어제 먹은 야식으로 속이 더부룩하다. 이런 식으로 조건을 하나 둘 추가할 수 있다. 하지만 조건 요소들을 연습하는데 우선 가장 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당신의 뼛속에 하나의 반사작용으로서 남아있도록 하라. 다시 말해 우리가 도서관 같은 공공장소에서 친구랑 조용조용 한참을 얘기하다가 밖으로 나오면 도서관에서 있던 감각들 때문에 처음엔 자신들도 모르게 조용조용 말하게 되는 경험들을 해봤다. 이처럼 조건들이 나의 의식을 지배해야 한다. 조건들이 하나둘 늘어나면 아마 여러분은 중요한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어느 호텔의 헤드 셰프만큼이나 정신이 없다고 느낄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정신없는 와중에도 제대로 요리를 해냈을 때 비로소 여러분은 여러분의 연기를 보는 누군가에게 맛있게 드십시오.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라고 말할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다. 대사를 분석하는 이유는 인물의 목적을 분석하기 위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인물이 왜 그 말을 하고 있는지 이유를 분석하는 것을 대본 분석이라고 하는데 우타겐이 말하는 조건 요소를 쉽게 말하자면 어떻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여러분이 누군가한테
돈을 이제 빌린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돈을 꼭 빌려야 하는데 그 빌리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그 목적을 어떻게 말을 할 것인가, 그 돈을 빌릴 때 어떻게 말을 할 것인가, 이게 바로 조건 요소입니다. 이해되시죠? 대본 분석하고 대사를 할 때 목적은 어떤 배우가 연기를 하더라도 대사는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대본에 분명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햄릿을 연기한다고 치면 아무리 다른 배우들이 연기를 한다고 해도 대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대사를 어떻게 말할지는 배우에 따라 다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대사를 할 때 뉘앙스가 중요하다는 말을 하게 되는데요.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서 듣는 사람이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어떻게, 조건 요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우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분석이에요, 이거. 대사를 어떻게 말하느냐는요, 그 말하는 방식에 따라서 연기가 정말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뭔가 주는 연기를 한다고 하잖아요. 주는 연기일 수도 있고, 왠지 저 사람 연기에는 뭔가 가슴이 찡해 라든지, 뭔가 말 속에 따뜻함이 묻어 있다 라든지, 아니면 저 사람 말을 할 때는 왠지 그러니까 딱 부러져 라든지, 그런 뉘앙스들을 관객들이 느끼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배우에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인식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읽고 있는 이 대본이나 맡은 인물들이 있다면은 다시 한번 대본을 읽어보세요. 자, 읽어보시면서 그 말을 하고 있는 인물의 조건 요소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어떻게? 상대방의 대사에서. 어떻게? 지시문을 발견을 해서. 그래서 상대방이 나한테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의 대사와 지시문을 보고 그렇게 발견을 해보세요. 그러면 조건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찾게 될 거니까요.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럼 여러분의 연기가 금방 달라질 겁니다. 이제 좀 자신감 생기시죠? 자, 그럼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